인터넷의 별명으로 우리는 가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은 인터넷 과학자나 기술자가 처음 쓴 말이 아니라 유명한 사이버펑크 SF 소설가인 윌리엄 깁슨이 쓴 뉴 로맨서에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던 1984년은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던 시절도 아닌데 이와 같은 상상의 결과물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 카운트 제로,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를 연이어 출간하면서 스프롤 상부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SF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언제쯤 이러한 기술이 구현될지 예상하며 보는 것도 좋은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TCP/IP라는 통신 규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은 국제적인 관리 조직이 없고 호스트 컴퓨터도 없는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이 네트워크로 인해 사람들은 공간 및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와도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의 발전 과정에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9년에 개통된 알파넷을 인터넷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유명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상 냉전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였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통신 기능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회선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보다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여 네트워크의 일부가 일부 파손되어도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간의 통신 규칙인 프로토콜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 알파넷이 1969년 10월 29일에 개통되면서 이 날을 인터넷의 탄생일이라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인터넷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입니다. TCP/IP는 빈트 서프와 밥 칸이 고안한 것으로 오늘날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에서 TCP/IP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인프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텔넷이라든가 이메일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985년 미국에서는 NSF넷이라는 학술정보 공유 및 과학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6년에는 NSF넷에도 TCP/IP가 채택되었고 1988년에는 알파넷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터넷은 점차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은 1989년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즉 선의 연구원이었던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1991년 8월 6일에 월드와이드웹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와 함께 인터넷상의 데이터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인 URL, 월드와이드웹에서 하이퍼텍스트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인 HTTP,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인터넷 표준 문서인 HTML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3년에 웹브라우저인 모자이크가 출시되면서 월드와이드웹 사용자는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이크 개발을 주도했던 마크 안드리센은 투자자인 짐 클라크의 도움을 얻어 1994년에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최초의 상용화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발표하면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전세계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넷스케이프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의 웹브라우저를 시장에 출시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 플러스 팩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탑재하였고 사용자들은 추가적으로 웹브라우저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자 서서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장에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게 되었고 시장은 역전되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넷스케이프는 AOL에 매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넷스케이프의 매각은
오픈소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던 모질라 재단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고, 2007년부터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계승 발전시킨 파이어폭스를 세상에 공개하여 현재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와의 전쟁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승리한 이후 시장을 장악했지만, 그 이후 구글에서 출시된 크롬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익스플로러보다 크롬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며 웹브라우저 시장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의 기원은 1982년 서울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연결하는 연구 네트워크인 SDN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990년 하나 SDN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었고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1994년까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로 운영되다가 1994년 한국통신, 데이콤, 아이네트를 시작으로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서서히 역사적 사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까지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 PC 통신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었고, 1998년에는 지금의 SK 브로드밴드로 합병된 두루넷이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속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최근까지 KT, SK 브로드밴드, LG U+ 등 대표적인 ISP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짧은 기간에 급격히 발전한 인터넷 기술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유명했던 여러 웹사이트들이 지금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존재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여러가지 인터넷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세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와 한국 인터넷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